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 저는 아나운서 강주연입니다. 2학기 개강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전북대 학우 여러분들, 학교 생활 알차게 보내고 계시는가요? 2학기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었다고 하니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2학기도 3주간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개강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시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는 학우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더위가 한풀 꺾인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 학우분들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감기 걸리기 쉬운 간절기인 만큼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감성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읽기 좋을 만한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책을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감성책방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제목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인데요. 자신이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은 작가의 바람을 담은 책입니다. 태도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입니다. 작가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 태도들의 틀 안에서 개별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기준에서 가장 신뢰하는 5가지의 핵심적인 태도들을 선별하여 부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발성, 관대함, 정직함, 성실함, 공정함. 방금 말씀드린 5가지가 부제목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책은 무거운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태도같이 가벼운 소재를 다루고 옆집 언니와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이기에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2번째 책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처럼 임경선 작가님은 일과 사랑,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문과 라디오, 그리고 오디오 클립을 통해 인생 상담을 하며 책의 소재가 될 만한 경험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닐까요? 전북대 학우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유익한 교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첫 번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비어있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 어떤 사람들과 있어야 진정으로 나답고 편안할지를 감지할 수 있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관계를 제외하고는 부디 놔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데에 시간과 마음을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였습니다. 네, 방금 읽어드린 구절 마음에 조금은 와 닿으셨나요? 정직함이라는 부제목을 가진 3부에 나오는 구절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정직함과 솔직함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정직하다는 말은 바르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솔직하다는 말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솔직함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고, 정직함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사회적 또는 문화적 올바름이라는 걸음말에
걸러낸 후의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을 작가는 이 구절에 녹여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인간관계에 대해 교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첫 구절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지금 시기가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로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고민하지만 명쾌한 정답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작가는 누군가가 좋을 때 그저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시대에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기쁘다고 말하는데요. 순수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작가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읽어드린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자칫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작가가 말하고 싶은 태도를 눈치채면 작가의 언급이 그저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독자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상대방을 신경 쓰는 일은 우선 내 감정을 존중한 후에야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내 감정을 알고 존중하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 바람이 잘 드러나죠. 이 책의 문체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비교적 단호한 문체인데요. 그런데도 가르치려 든다는 등의 불편한 느낌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읽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어느새 오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책에 푹 빠진 저를 발견했는데요.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읽히는 책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마음이 복잡할 때 이 책을 열게 되면 나와 아주 가깝고 현명한 언니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읽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다못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초연해지는 법을 터득해 나간다. 분위기가 뒤숭숭해져서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해도 파도가 저만치에서 밀려올 때는 휩쓸리기보다 내 힘이 닿는 한까지 그 파도를 일단 넘겨보는 시도를 한다. 그 파도를 넘을 때마다 나는 더욱 단단해진다.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 한계까지 애써본 경험은 내가 원하던 자유를 구현하는데 어떤 형태로도 도움을 줄 것이다. 임경선 작가 태도에 관하여 두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힘들었던 경험은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든 경험이 지나고 나면 똑바로 마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내 눈앞에 다가오면 누구나 당황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힘겨워질 때마다 작가는 휩쓸리기보다는 내 힘이 닿는 한까지 상황을 극복해보려는 시도를 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겨내면 나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애써본 나의 경험은 보석 같은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는 단체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별과제, 회사 생활 또는 동아리 활동 등 여러 가지 단체 생활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러한 단체 생활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더욱 공감하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가 아니기에 생겨나는 힘든 점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게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어디서 하더라도 일의 본질은 같다고 하는데요. 단체 생활에서는 개인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과 조율할 줄 알아야 하고 규칙을 따라야 하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서 단체 생활을 할 때 특히 어려워하시는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 생활도 지울 수 없는 과거이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이라고 말이죠.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이 단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의 변화 이전 모습이 악이고 변화 이후의 모습이 선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 이전의 모습이 반드시 악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성장하는 소녀의 이야기,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이 소중한 것은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타인의 결핍이나 불완전함을 이해할 포용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완벽주의에 묶여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나 자신의 껍데기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도 역시 가혹하거나 깎아내리려 할 뿐이다.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세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자존감은 막연히 나를 사랑하자라는 단순한 자기암시나 구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야 할까요? 자존감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점을 극대화하려는 선한 에너지가 나 자신이 앞으로 나아간 만큼 나를 존중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나 자신과의 관계로 자존감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존감 어떻게 높이거나 유지시키나요? 저도 자존감이 바닥을 향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럴 때 태도에 관하여 같은 에세이를 찾아서 읽고 나다움이 무엇일지 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이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이나 가족을 만나서 나에 대한 좋은 말을 많이 듣고 그 말을 되새기는 것도 저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었는데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요? 그럼 공기남에 지쳐가는 나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책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이었습니다. 그럼 간단한 퀴즈 몇 가지 진행해 볼 텐데요. 아시는 분은 자신있게 답을 전북대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읽은 책의 제목은 태도에 관하여 이었는데요.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태도란 무엇일까요? 1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 2번,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 3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시는 분은 빨리 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백현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잘 듣고 오셨나요?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관하여 라는 책에 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큰 주제는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고민하던 모든 사람의 지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옆집 언니 같은 이 책이 인생사용 설명서라고 느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태도들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절대 변하지 않을 것들도 변해야 마땅한 것들도 양쪽 팔로 같이 안아주며 살고 싶다라고. 다시 태도에 관하여를 읽는 경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혹은 변했을 나의 태도들을 바라보게 해줄 또 하나의 특별한 독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학우분들은 어떠셨나요? 마음의 양식이 조금은 쌓인 것 같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감성 책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아름다운 전북대의 감성 책방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김현주,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강주연이었습니다.